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동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한미 협의를 위해 급파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고 있습니다. 회동 전 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5시쯤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 잘해보고 오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 회동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이 문제 삼은 국내 입법 상황, 그러니까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의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에 합의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강조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한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도 잇따라 만났는데요.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현지 시간으로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연방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이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한 건데요. 앞서 한국은 지난 2023년 7년여 만에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신춘 분석국과 관찰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베센드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지은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내각회의에서 자신이 부과한 관세가 매우 친절했다며 지금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펜을 휘두르기만 하면 수십억 달러가 들어온다며 언제든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아울러 관세를 지불하는 국가들을 현금 인출기라고 지칭하며 이들 국가의 경제적 지위가 미국의 허용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의회가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는 등 관세 위협에 약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찬양에도 지난해 11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568억 달러로 한 달 새 2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란에서 어떤 임무든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요? 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어떤 임무든 수행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을 언급하며 핵 능력을 추구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는데요. 반면 이란은 미국의 위협에도 핵을 포기하는 협상엔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레바논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제시한 합의가 정쟁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이란이 전쟁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 개혁파 인사들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비공식적으로 퇴진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반중국 시위대를 상대로 무자비한 탄압에 앞장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이준입니다.